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방송하는 범성공자 방송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밤송공자처럼 들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장난처럼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인데요.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니까 스승의 날에 제가 뭘 챙긴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뭐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어제 원래 방송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미국 시장까지 보려고 이제 미국 시장 좀 보고 얘기 드리려고 이제 하루 좀 미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월요일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 중에서 이제 메아리라고 이제 매형 TV에 나가서 방송했던 내용 중에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대선이 있는 해에는 과연,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 있는 해에 미국의 주식시장의 월별 수익률은 어땠을까? 요게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이 자료를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썩히고 그냥 지나가긴 좀 아쉬워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24년이 올해죠. 올해고 2008년, 2012년이 오바마, 그다음에 이때가 트럼프, 이때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됐을 때고, 이 이전 두 번은 이제 조지 W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아들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대표가 공화당 대통령이 됐던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3년 일단 보면 2012년, 2016년, 2020년 대선이잖아요. 이때에 지금 이제 5월이니까 5월 이후의 수익률이 어땠냐라는 게 궁금했어요. 5월 이후의 수익률이 과연 안 좋았을까? 왜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셀인 메이. 5월 이후는 좀 부진하니까 5월에 좀 팔아둬야 돼 라는 건데 과연 그럴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일단은 셀인 메이가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보시면 6월, 7월, 8월 2020년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코로나 때였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2020년 3월에 급락했었고 2월, 3월에 급락했었고 이때 강한 반등이 나왔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약간은 예외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도 보면 6월과 7월에 이제 강세가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가 됐던 2012년을 보면 이제 3년 연속 3개월 연속 플러스가 났습니다. 물론 이때는 9월까지도 플러스가 났고, 어쨌거나 대선이 있는 해에 셀인 메이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1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이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을 당연히 이겨야 되니까 경제 정책을 굉장히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펼칠 수 있다. 이게 이제 6월, 7월, 8월 이때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직전이 아니고. 그래서 증시가 좋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2008년은 예외였죠. 2008년은 뭐였냐? 금융위기잖아요. 금융위기. 그러니까 이때는 조금 예외로 봐야 된다. 2008년과 2020년은 약간 예외로 본다고 하더라도 요거를 제외하고 보면 2020년과 2004년의 경우에도 뭐 7월은 안 좋았지만 6월과 8월은 좋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하반기에 무조건 안 좋다. 대선이 있으니까 하반기 안 좋다. 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매크로 변수가 있으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건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적어도 6, 7, 8월 이 정도까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보면 9월과 10월의 수익률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확률로 안 좋습니다. 대선 직전 2개월은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고, 또 12월은 굉장히 좋아요. 12월은 대선 직후에 굉장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지금 이제 이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워본다 그러면 6, 7, 8월은 좀 좋게 보고 11, 12월에 다시 좀 긍정적으로 주식을 검토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을 한번 보시죠. 나스닥도 보면 비슷해요. 비슷한 게 2020년, 2016년, 2012년에 역시나 6, 7, 8월 이 9개 개월 중에서 2016년 6월을 빼고는 모두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이 6, 7, 8월의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이 대선이 있죠. 대선 직전 10월은 대부분 다 안 좋았고, 대선 직후인 12월은 또 대부분 이 정책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 때문에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5월 이후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무너질 거라. 물론 인플레이션, 오늘 발표되는 CPI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6, 7, 8월은 또 경기부양책 같은 게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 7, 8월은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시장을 잠깐 보면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지금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 7, 8월은 좋을 수 있다. 5월도 아까 보면은 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시장을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신고가를 이미 찍었기 때문에 신고가를 찍은 다음에 바로 내려가기보다는 이 굉장히 신고가 이후에 더 돌파하면서 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어제 시장이 더 유의미했던 건 뭐냐면 PPI,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잖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이 월별 데이터가 0.5%, 헤드라인이 0.5%, 그돈도 0.5%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시장에서 걱정하지 않았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일단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전치 데이터가 원래 0.3%, 0.2% 이렇게 나왔다가 이게 조정이 됐어요. 마이너스 0.1%로. 그러면 조사모사죠. 이때가 낮아졌으니까 월별로 봤을 때는 당연히 4월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었다고 보고 그럼 YOY 데이터가 중요한데 YOY 데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2.4%. 그러니까 딱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월별 데이터는 조정 때문에 조금 변수가 있었지만 연간 데이터를 봤을 때는 뭐 그냥 원래 예상했던 대로네.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데이터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강세를 보였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더 올랐잖아요.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보면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좋았는데 파월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회담이 있었어요. 외국인 은행 뭐 은행장인가요? 어쨌든 그 회담에서 금리 인상은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없으면 시장에서 지금 크게 걸림돌이 없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니맵인데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뭐 금융 쪽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운수장비에서 현대차, 기아차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고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시나 조금 온도차가 나오고 있죠. 제가 최근에는 SK하이닉스를 좀 더 강조했는데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는 HBM 관련한 노이즈가 있어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SK하이닉스를 좀 더 몰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LG엔솔루션과 삼성 SDI 반등이 나온 게 조금 특이합니다. 코스닥에서 보면 바이오 쪽이 HLB와 알테오젠이 좀 온도차가 있어요. 알테오젠이 MSCI 편입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제 MSCI 편입을 앞두고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선반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알테오젠이 최근에 보면 주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결국은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고 봤을 때 오히려 반대로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그게 지금 이 주가 상승으로 나타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은 보합이었는데 에코프로가 오르면서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도 올랐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도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이 나왔다. 근데 재밌는 거는 2차전지에서 양극재가 오르면 엔캠은 빠진다. 전해 쪽은 빠진다. 이게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HLB가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바이오 쪽은 좀 강했던 하루였다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일부 이제 반도체주들이 안 좋긴 했는데 또 강한 기업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테크잉 8%, YC 뭐 15%뭐 이런 강한 기업들이 나왔기 때문에 IT 쪽에서도 지금은 차별화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따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반도체는 코스피는 0.1%가 올랐고 상승 업종이 16개, 상승 종목 비중이 61%였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었다. 삼성전자가 지수가 올라가는 걸 좀 막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시장이 나쁜 건 아니었다. 근데 거래대금은 13조 원에서 9조 원대까지 또 감소했어요. 10조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탄력은 조금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그래도 이제 투신과 사모가 또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또 완전 꺾이는 모습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목 단위로 보면, 의류 중매이 강했지만 크게 의미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전기가스가 어제 급락했었는데 오늘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적이 한국전력 쇼크가 나오고 급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다시 한번 2분기 이후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매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음식료 쪽이 최근에 좀 강했다가 살짝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해운도 최근에 운임지수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다가 조정이 나왔고 금융도 조정이 나왔고 그러니까 제 시장이 좀 특이해요. 순환매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시장 색깔이 뭐 음식료라든가 이런 해운이라든가 그리고 말랑이 쪽으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이게 또 색깔이 바로바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을 뭐 8458
전략이 맞는 것 같아요. 8458.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오르면 팔고, 빠지면 사면 좋겠지만, 이 반대가 왜 안 되는 게, 사야지 팔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일단은 산다는 전략력으로 갖고, 내가 관심 있는 종목이 내가 원하는 가격 밑으로 가는지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27개 업종 중에서, 34개 중에서 27개가 올랐고, 0.9% 전반적으로 0.9%가 올랐어요. 상승 종목 비중은 66%.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훨씬 더 좋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도 2천억이었는데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천억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닥 쪽으로 좀 더 강하게 들어왔고 거래대금도 지금 10조 원 가까이 9조 6천억 원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순매수도 3일 연속 순매도였다가 순매수 지금 기간 양매수도 지금 6일 만에 이제 5일 만에 양매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급이 코스닥 쪽으로 조금은 더 우호적으로 들어왔다. 근데 이게 연속성을 갖고 이어질 것이냐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강세를 보였고 기타 서비스에서 솔브레인 홀딩스 이게 이제 또 2차전지 여기도 2차전지 소재 밑에 전화기 갖고 있죠. 그래서 이 2차전지 쪽으로 좀 좋았던 흐름이 아닌가. 리튬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것도 다시 이따 말씀드릴게요. 종목단에서 보면 여기 업종에서 지금 기관과 외국인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업종이 없죠. 그러니까 반도체면 반도체, 자동차면 자동차 어떤 특정 업종을 강하게 순매수한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수급적으로는 조금은 아직은 방향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종목을 봤을 때 이제 파이낸텍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애플의 폴더블 관련된 주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YC는 검사 장비,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해서 이제 HBM 이런 쪽으로 이제 테마를 타고 가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바이오스마트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회사가 전력기기 관련된 구리 전선 들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BH도 지금 애플 관련된 주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컴은 AI 관련된 주식으로 볼 수 있고 이게 테마가 약간 보시면 그러니까 널려 있어요. 이렇게 넓혀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금 이건 AI 여기는 인터플러스는 애플 여기는 2차전지 외국인의 순매수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쭉 퍼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종목 단위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애플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올레드만으로는 사실 관심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OLED 아이패드가 지금 나온다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싶었는데 요거는 사실 크진 않았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폴더블 아이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시리가 이제 탑재된다. 시리에 이제 챗GPT가 탑재가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그럼 잘 팔리겠네? 라는 기대감을 붙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폴더블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이 지금 디스플레이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애플의 디바이스가 폼팩터도 변하고 거기 내부의 소프트웨어에서 큰 변화가 생긴다. 이 기대감으로 아이폰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나 BH 같은 경우는 기판 관련된 주식으로 가고 있고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폴더블 아이폰 관련해서 이렇게 유리기판으로는 이제 UTI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태성 같은 경우에는 폭스컨이 애플 아이폰 만들어주는 회사죠. 근데 폭스컨에 이 PCB를 만드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근데 태성 같은 회사를 강하게 붙을 시기는 뭐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보면 YC나 테크인 같은 기업들이 HBM 관련된 테마로 또 묶이고 있는데 여기가 HBM의 그 검사 장비 관련돼서 이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 검사 장비 매출은 좀 나오지 않겠네. 다른 장비 업체들은 기대감은 있었는데 실적은 붙지 않을 것 같지만 여기는 올해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붙을 것 같다. 한미반도체처럼 갈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붙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테마를 강하게 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이했던 건 최근에 제가 화장품 강조했었는데 VT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올랐다가 이제 단계에 크게 떨어지는 20%대까지 올랐다가 6%까지 빠졌는데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게 화장품이 계속 이어갈 수 있나? 요거는 조금은 더 동향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에 대해서 제가 어제 14일 아침에 모닝 브리프를 통해서 AI 쪽이 다시 흐름을 타는 것 같다. AI 솔루션 쪽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좀 강세를 보여요. 이 토마토 시스템이라든가 한글과 컴퓨터, 이스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 여기서 대장주가 누구냐의 싸움이었는데 한글과 컴퓨터가 대장주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IR을 했었는데 IR 이후에 기관이나 어떤 투자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거든요. 올해는 실적도 나오는 데다가 AI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하반기, 뭐 2분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구간이라서 한컴은 지금 이제 많이 반등하긴 했지만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AI가 계속 간다 그러면 좀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서 같이 봐야 되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낸스는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 여기가 미국이 이제 중국의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바이오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을 견제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부각받은 것 같습니다. 코미코를 조금 더 얘기 드리고 싶은데 코미코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매출액이 1180억에 영업이익 278억. 보시면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208억이었거든요. 컨센서스를 30%나 상회했습니다. 매출도 10%가 증가했고요. 이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코미코의 본업은 반도체 세정과 코팅이고 밑에 이제 미코 세라믹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50% 정도 갖고 있는데 여기가 반도체 장비용 세라믹 부품을 하거든요. 세라믹 히터라고 하는 걸 하는데 여기 1분기 매출액이 거의 600억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 2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연결 매출에서 278억인데 거기서 3분의 1 이상을 3분의 2 이상을 미코 세라믹스가 한 거예요. 전년 동기랑 보면 매출액이 330억에 86억 영업이익이었는데 2배 이상 나왔죠. 그러니까 미코 세라믹스가 굉장히 실적이 좋다. 그리고 그 세라믹 히터가 지금 ALD 장비에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ALD라고 하면 이제 원자층 증착. 그러니까 미세 공정으로 들어가면 이게 점점 기존의 증착 장비에서 ALD로 바뀌어야 되는데 ALD 관련된 수혜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HBM 관련해서도 한미반도체에 들어가는 물론 논란은 좀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뭐 안 들어간다고 하고 코미콘 들어간다고 하는데 누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HBM 관련된 장비에도 세라믹 히터가 들어간다라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 또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지금 이것보다도 상향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코미코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에서 또 한 10분 정도 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종목 얘기를 좀 해달라는 분도 있고 해서 이제 고민이 됐는데 앞에 이제 대선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더 길어졌어요. 근데 다음부터는 최대한 그래도 15분, 최대한 13분 이내로 13분에서 14분 정도로 되도록 맞춰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여러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